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첫사랑 마지막 편을 읽기 전에 조금 수다를 떨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2021년 1월도 지나갔네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요즘에 제가 영상 업로드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감사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구독자 1000명 되는 날이 있을까요? 다들 어떤 경로로 제 채널을 알고 오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댓글 달아주셨던 어떤 한 분께서는 우연히 제 오디오북을 들으셨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한참을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로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항상 전부터 제 영상 일찍 보러 와주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또 아주 가끔씩 제 메일로 구독자분들께서 편지를 써주시는데요. 제가 답장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보내주시는 응원에 정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러분께 얼굴도 좀 더 자주 보여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미정이지만 그때까지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첫사랑 오디오북 마지막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어느덧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한겨울을 잡아서 동계 휴가가 닥쳐왔다. 소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저주스러운 휴가다. 될 수 있는 한 소년에게는 집을 떠나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휴가가 오면 혼자서 학교로 갈 수도 없고 부득이 집에서 전신에 매섭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느껴가며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녀는 한층 더 침울하게 되어서 지레한 날마다들 천추같이 보냈다. 많은 밤이 되면 입학준비라는 구실로 그는 동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담임선생님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다. 상급학교 입학준비. 그런 것은 최근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입학준비야 어떻게 되든 말든 조금이라도 집에서 나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 그만이다. 만약에 그러한 기회조차 없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녀는 한 달이나 되는 방학을 지리하게 보냈다. 입학준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동무들은 그야말로 불면불휴로 공부하는 것이었다. 많은 인호의 태도는 너무도 무관심하다. 동무들의 애쓰는 그 모양을 볼 때면 그는 일종의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보고 남순이는 갖은 애를 다 썼다. 길에서 만나도 그랬고 학교에서 만나도 그랬고 때로는 자기 집에 억지로 붙잡아다 놓고 눈물을 흘려가며 탈렸지만 소년의 다물어진 입은 열릴 줄을 몰랐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남순이는 저녁을 먹고 인호가 담임선생의 집으로 가는 것을 모퉁이에 지켜섰다가 다짜고짜로 끌고 자기의 하숙으로 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참았던 서름을 한꺼번에 터쳐버리듯 책상에 엎드려오며 인호, 너무도 심하지 않니?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밤마다 울고 있는데도 너는 털끝만치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너만 없다면 난 벌써 학교를 그만두었을 거다. 너 하나 때문에
너를 무사히 졸업시켜 상급 학교로 보내려고. 난 이렇게 뜻에 없는 일에 매달려 있는 줄 넌 왜 몰라주니? 하고 원망의 말을 퍼붓는 것이다. 인호는 비로소 남순의 앞에 쓰러져서 선생님 하고 뒷말을 잇지 못하고 목매어 느낀다. 남순이는 참말 반가웠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한동안 인호의 들먹이는 어깨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워락 끌어안고 함께 느꼈다. 인호는 남순의 팔에 안겨 한동안 우노라니 이상스레도 엉켰던 가슴속이 나긋이 풀려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은 이상스레도 과거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져 간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으며 가물가물 졸던 그때가 바로 눈앞에 되돌아진다. 문득 뭐해든지 말하며 묻고 싶은 생각이 치민다. 선생님, 그 사람은 선생님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이냐? 남순이도 울던 것 같지 않게 맑은 소리로 묻는다. 그 더벅머리한 사람 말입니다. 문득 말하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당돌하게 질문한 듯하고 또한 제 속을 펼쳐 보인 듯하여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남순의 태도는 조금 더 어색해지는 양 없이 태연하다. 그는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까지 띠고 그 애 말이냐? 그인 땡땡 가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돌아온 인데 아주 훌륭하니다. 남들 같으면 벌써 어느 관청이나 회사 같은 데 들어갔을 텐데 그인 고향 청년들을 위해 애를 쓰신단다. 인호는 남순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마주 쏘아본다. 그 바람에 남순이는 눈가장을 약간 붉힌다. 고향 청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나요? 그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 첫째,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청년들에게 글을 배워주는 것도 일이고, 청년회를 조직해서 단체 훈련을 시켜주는 것도 일이지. 남순이는 얼마간 흥분까지 느끼며 청년의 이야기를 열심히 한다. 그것이 다시금 인호의 비위를 슬그머니 건드렸다. 바로 그런 때에 승옥이가 찾아왔다. 그는 뜻밖에도 인호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문고리를 진 채 망설이다가 남순이가 두 번째 권하는 바람에야 겨우 들어선다. 그러나 들어와서도 얼른 앉지는 못하고 거북한 양으로 둘의 눈치만 살핀다. 어서 앉아라. 왜 서고만 있니? 남순이도 부자연한 공기를 느꼈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승옥이를 쳐다본다. 그제야 승옥이는 문 앞쪽으로 사뿐 앉으며 홀깃 인호를 눈짓해본다. 인호는 실없이 안 된 생각이 들며 마음 한모퉁이가 캥겨든다. 마치 그 무슨 죄를 짓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까지 후끈거려 난다. 한동안 셋은 아무 말도 없이 싱겁게 앉아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승옥이다. 그는 불의에 우쭐 일어서며 선생님 가겠어요 하고 남순이를 내려다보다가 마주치는 시선에 얼른 외면한다. 가다니? 왜 놀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가니? 남순이는 당황하게 서둘며 승옥이를 쳐다본다. 지나가다 들렸는데 너무 늦으면 집에서 야단쳐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왔다 갔다면 괜찮을 거 아니냐? 그래도 늦으면... 승옥이는 얼음거리며 문고리를 쥐고 난처해야 한다. 인호는 그 이상 더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는 기회를 얻은 듯이 벌떡 일어서며 저도 가겠어요 하고 망설이는 승옥이를 밀치듯 덧문을 확 열어젖혔다.
아니, 왜들 이렇게 성급하게들 서두냐? 하며 남순이도 뒤따라 일어선다. 인호는 멋없이 꾸벅 인사를 한 다음 도망질치듯 마당 밖으로 나왔다. 막혔던 가슴속이 시원히 풀려지는 것 같아 그는 후 하고 긴 숨을 내뿜었다. 또박또박 따라오는 발자취 소리를 그것이 틀림없는 승옥의 발자취인 줄 알면서도 인호는 그냥 뚜벅뚜벅 제 걸음만 옮겨놓았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북하고도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떤 안타까움까지 뒤섞여지는 마음을 인호는 어떻게 가누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 때문에 그는 몇 번이나 걸음을 지체하며 승욱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려다가도 그만 쑥스러운 생각에 애꿎은 얼굴만 붉히면서 제대로 발길을 옮겨놓곤 했다. 승욱이도 그 이상 더 걸음을 빨리 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인호에게는 한층 더 안타까웠다. 뿐만 아니라 빨리 뒤따라주지 않는 승욱의 그 맘이 얄밉기도 하다. 그래, 그는 끝내 제 맘을 굽혀서 우뚝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따라오던 승욱이도 우뚝 멈춰선다. 왜 남의 뒤만 따라오니? 어째서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불쑥 꺼냈는지 그는 저로서도 몰랐다. 꺼내놓고 그 여운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그는 이내 얼굴을 돌렸다. 승욱이는 잠시 조용히 서서 바라보다가 살며시 곁에 와 선다. 인호는 자기 얼굴빛을 엿보게 못하는 어둠 속이 짜장 고마웠다. 승욱이는 잠자코 인호의 숙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넌 왜 가다 말고 섰니? 팩 쏘듯 하는 말이긴 하나 그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운 정이 서려있다. 인호는 아무 소리도 없이 다시 발길을 옮겨놓았다. 승욱이도 따라선다. 둘은 비로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다. 많은 말은 서로 없다. 그러나 말 없는 그 속에서 둘은 서로서로 상대편의 그 마음을 엿보았고 말할 수 없는 달콤한 행복에 도취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둘은 인호의 집 앞 개천까지 왔다. 먼저 발길을 멈춘 것은 인호다. 나직히 한숨을 뽑은 후 그는 조용히 승욱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승욱이는 상대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그도 까닭 모를 한숨을 나직히 짓는다. 승욱아, 넌 언제 시험 보러 가냐? 난 한 열흘쯤 먼저 떠나겠다. 왜 그렇게 일찍 가냐? 시험 일자가 딱 되어가다가 누구한테 붙잡히기나 하면 어쩌니? 그럼 지금도 너희 집에선 허락이 없냐? 없잖고. 미리 가다가 붙잡혀도 붙잡히기만 하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도 그 편이 낫다. 앞으로 시험 일자가 며칠 남기만 하다면 한 번 붙잡혔더라도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니? 인호는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어디까지든지 용의주도하게 앞의 일을 계획하여 나가는 승욱의 그 맘을 조용히 생각하여 보았다. 그의 존재가 인호에게는 일종의 거대한 압력으로 느껴졌다. 무기력한 자기에게 비하여 그는 얼마나 튼튼한 의지를 가졌는가? 이러한 생각을 인호가 하고 있는 동안 승욱이는 그도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열흘만 앞서 떠난다면 붙잡혀서 배 떠날 때마다 누가 지킨데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배를 못 타게 된다면 걸어서라도 갈 수가 있다. 4일만 걸으면, 아니, 이틀이면 될 거다. 하고 힘을 주어 말한다.
그렇지만 가서 시험을 보면 어쩌니? 집에서 학비를 안 대주면. 난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 안 대주면 고학을 할 테다. 뭐? 고학? 응, 고학을 할 테다. 열과 힘을 주어서 자신있게 언명하는 승옥의 그 말에 인호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못했다. 여자로서 어떻게 고학을 하니? 왜 못해?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승옥이는 가슴까지 내밀며 항의하듯 인호의 앞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선다. 인호는 말없이 웃어대며 승옥의 얼굴을 조용히 마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그 어떤 야릇한 충동이 가슴속에 뭉클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힘껏 끌어안고 그냥 마구 길 위에서 뒹굴고 싶은 충동. 소년의 머릿속은 무거운 것에 강하게 부딪힌 듯 아찔해진다. 그러나 승옥이는 상대편의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한 듯 한동안이나 잠자코 서서 어두운 바다 쪽을 내다보다가 여선생 집엔 날마다 댕기니? 하고 딴말을 불쑥 꺼낸다. 인호는 찬물이 끼어얹힌 듯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마는 뭐해라고 대답할 바는 몰랐다. 후끈 얼굴이 달아오르며 가슴속이 울렁거린다. 넌 여선생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드구나. 승옥이는 서슴지 않고 말한 다음 슬쩍 외면해버린다. 인호의 가슴속은 더 한층 울렁거려 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그 어떤 반발심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이었다. 여선생과 친하게 지내는데 무슨 상관이냐? 숨까지 시근거리는 흥분된 그 모양에 승옥이는 잠시 마주 보기만 하더니 친하게 지낸다는 게 그렇게도 안 됐니? 그럼 친치마렴 하고는 획 토라져 버린다. 누가 친하게 지낸단 말이냐? 네가 친하게 지내지 누가 친하게 지낸단 말이냐? 내가 언제 친하게 지냈냐? 언제나 언제야? 언제든지지. 인호는 말문이 막혀 한참이나 시근거리며 노려보다가 넌 왜 친하냐? 내가 언제 친했지? 친하지 않은 게 아까는 왜 갔냐? 볼 일이 있으니까 갔지. 뭐? 볼 일? 나도 볼 일이 있으니까 갔지. 흥? 무슨 볼 일이 날마다 그렇게도 있을까? 뭐야? 내가 언제? 갑자기 인호는 목구멍이 막혀지며 눈시울이 뜨거워남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목매어 느끼기 시작한다. 이 뜻밖의 일에 승옥이는 어쩔 바를 몰랐다. 그는 목매어 느끼는 인호의 어깨를 바라보며 몇 번이나 주저거리다가 내가 잘못했다, 인호. 하고 그의 팔을 다정하게 잡아주었다. 놔라. 인호는 매몰하게도 획 뿌리친 후 그만 개천을 뛰어넘더니 제 집 쪽으로 달려간다. 승옥이는 그 뒤를 따르려다가 자기도 까닭 모를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그만 그 자리에 풍덩 주저앉아 버렸다. 2월이 지난 3월을 잡자 기운은 완연 달라져서 사면 산발의 눈들은 슬며시 녹아버리고 바다에서는 날마다 훈훈한 바람이 불어온다. 학교에서는 졸업 시험들이 시작되어 상급학교 지원생들은 한층 더 애를 쓰게 됐다. 이러한 어느 날 학교에는 뜻밖에도 불상사가 생겨서 남순의 진퇴 문제를 일으켰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의 청년회가 조직되어 그 창립대회 석상에서 교원의 직에 있는 남순이가 축사를 한 것인데 직분도 직분이려니와 축사의 내용이 불온하다는 의미에서 당국의 비위를 거스른 사건이었다.
학교에선 교장과 수석이 몇 번이나 근심스런 빛을 띠고 경찰서로 드나들었다. 그 결과 결국 남순이는 직을 사하게 되어서 문제는 낙찰되었지만 일반 사회의 여론은 가지가지로 구구하게 떠돌았다. 많은 문제의 주인공인 남순이는 조금도 그 여론에 개의치 않고 태연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오랫동안 갇히었던 어리 속에서 풀려나온 듯한 그런 태도로 청년들과의 접촉을 일층 맹렬하게 했다. 그 모양을 보고 인호는 밤마다 한숨으로 지냈다. 그러지 않아도 자꾸만 멀어져가는 듯한 남순이로 하여 슬프게 지내던 인호는 영영 놓쳐버린 듯한, 아니 놓쳐버린 서름에 원연 실신한 것처럼 되었다. 그는 밤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다. 고 별처럼 남순이는 구만리박 아득한 곳에 아득하게 멀어져서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았다. 손 닿을 수 없는 별. 쳐다보고 쳐다보아도 빛깔은 차고 희미하다. 그는 밤이 깊도록 넋을 잃고 그 별을 쳐다보다가도 자리에 들면 눈물로 밤을 밝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필과 종이 쪽을 갖추어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렇게 첫머리를 떼어놓고는 오랫동안 지면을 들여다보았다. 새하얀 지면 위에 의젓이 떠오르는 남순이의 환영, 더벅머리 청년의 환영. 그는 그것을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그만 되는 대로 그 위에다가 마구 갈겨 썼다. 그러나 그것은 몇 줄을 못 내려가서 이내 소나기에서 찢기고 말았다. 이러한 날마다가 짓궂게 되풀이되는 동안 승옥의 존재가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졌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동무들의 모양도 몇 명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호는 도무지 기력을 못 차리며 날마다 어두운 얼굴로 지냈다. 시험 일자가 임박하게 되자 학교에서 몇 번 독촉을 해도 그는 조금 더 내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담임선생에게 이끌려 바닷가로 나갔다. 남순이와 노같이 걸어보던 바닷가다. 담임선생은 오랫동안 말없이 걷다가 긴 한숨을 뽑은 다음 인호, 인젠 시험 일자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하고는 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도 이번 학기를 보고는 그만두겠다. 그만두고 땡땡이나 갈까 한다. 인호는 조용히 담임선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도 근자에 와서 몹시 수척해졌다. 담임선생은 인호의 시선을 슬며시 피해 바다 쪽을 내다본다. 인호는 그의 속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그도 밤이면 자기와 같이 하늘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별을 쳐다보며 한숨 지음에 틀림없는 것 같았다. 바다를 내다보는 담임선생의 뒷모양이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이며 외로워 보인다. 동시에 이때까지 느껴 못 본 그리운 정이 뭉클 느껴진다. 선생님, 오늘 밤 배로 떠나겠어요. 담임선생은 그냥 먼 바다를 하염없이 내다보며 그래라 하고는 또 한 번 긴 한숨을 조용히 뽑는다. 그날 밤 소녀는 남행기선에 몸을 실었다. 전속 나온 사람은 담임선생님 뿐이었다. 외로이 부두에 서서 내다보는 그의 모양은 비길 데 없이 쓸쓸해 보였다. 소녀는 난간에 힘없이 기대서서
희미한 항구의 불빛들을 들여다보며 복잡하던 과거를 생각했다. 이렇게 떠남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모두가 그리워난다. 무심코 포켓을 어루만지니 뭐엔지 두투름한 게 만져진다.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숨 지은 후 다시금 남순이와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언제부터 써가지고 다니던 편지. 그 편지는 결국 소년의 포켓 속에서 꼬기꼬기 구겨져 지금은 봉투의 모서리까지 헤어졌다.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써가지고 방황한 제 맘이 비길 데 없이 슬프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지그시 힘을 주어 구겼다가 그만 슬며시 놓아버렸다. 뭐인지 모를 엉켰던 마음의 덩어리가 물 위에 철썩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한동안 정지되었던 엔진 소리가 갑자기 요란스레 일어난다. 뒤따라 닷 감는 소리, 스크루의 소리. 배는 벌써 머리를 움실거리며 돌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사품을 치며 갈라지는 물결 소리가 소란스레 들린다. 그러자 불의의 선체가 떠나갈 듯이 울리는 기적 소리. 소녀는 부두 쪽을 향해 조용히 모자를 벗었다. 그러고는 모든 것에게 진정으로 하직의 인사를 고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